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출을 받아서 투자 금액을 3배 불리는 것과 대출 없이 여윳돈으로만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 이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고 간단한 예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저는 대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저도 따지고 보면 지금 대출금을 갚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을 살 때도 4천만 원이나 신용대출을 받았었고, 여전히 1억 넘는 대출금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을 갚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환하지 않고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보다 제가 주식으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것이나 뭐 다름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삼모사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상환하지 않고 그 돈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전액 상환하고 나서 다시 대출 받아서 주식 투자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실제로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재산을 증식을 시킵니다. 따라서 모든 대출이 무조건 위험하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이 과도한 대출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대출에 대해서 뭐 다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뭐 극혐한다거나 뭐 대출 받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거나 절대 이런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은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대출 받아서 투자 금액을 3배로 불리는 것과 대출 없이 여윳돈으로 3배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는 것 중에서 과연 어떤 게 더 좋을지 아까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다 말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그대로 추종하는 SOXX라는 ETF가 있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 배수로 그대로 추정하는 SOXX에 투자할 경우 3천만 원으로 투자한다고 치면 1% 상승 시 30만 원의 수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3배 레버리지로 추정하는 SOXL 같은 경우는 SOXX가 1% 상승하면 3%가 상승하기 때문에 1천만 원만 투자해도 3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출 없이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게 되면 3배 효율을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 만약에 원금을 3배 불려서 투자하게 되면 3천만 원을 날리겠지만 1천만 원으로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게 되면 1천만 원밖에 안 날립니다. 따라서 똑같이 100% 전액 손실을 보게 된다면 리스크 또한 3분의 1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목에 3배 레버리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은 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워낙에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뭐 폭락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적당한 대출이라면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주는 제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까지 말릴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대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이 과도한 대출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뭐 그럼 대출 안 받고 여윳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면 무조건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나 변동성이 큰 장세나 지속적인 횡보장에서는 계좌가 녹아버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배 레버리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괴리율이 생기게 되거든요. 게다가 레버리지는 기본적으로 각종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특히나 장기 투자할 경우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수를 그대로 추종하는 ETF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수익률은 본전이지만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튜버나 뭐 전문가분들은 이 레버리지 상품을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 분위기고요. 추천한다고 해도 장기 투자보다는 폭락장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스윙 투자를 하라는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제가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언급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0.64% 정도 상승을 했었거든요. 자, 잘 보시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한 배수로 그대로 추정하는 SOXX 같은 경우는
0.75% 상승을 했고요. 3배로 추정하는 SOXL 같은 경우는 2.02%가 올랐습니다. 정확히 3배는 아니지만 거의 3배에 가깝죠. 쉽게 말해서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1000만 원을 가지고 SOXL에 투자했던 사람이 3000만 원으로 SOXX에 투자한 사람과 거의 비슷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00개 기업을 추려서 지수화 시킨 겁니다. 이 나스닥 100을 그대로 추종하게 만든 게 바로 QQQ라는 ETF인데 어제 수익률이 1.04%가 나왔고요. 이 QQQ를 3배로 추종하는 TQQQ 같은 경우는 3.09%가 나왔습니다. 자로 잰 것처럼 정확히 3배는 아니지만 TQQQ가 QQQ에 비해서 거의 3배에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만 원으로 TQQ에 투자한 사람이 3000만 원으로 QQQ에 투자한 사람과 어제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비슷한 수익을 냈을 겁니다. 자, 이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여윳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총 3000만 원으로 QQQ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도 똑같이 여윳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대출을 받지 않고 그 1000만 원으로 TQQQ에 투자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TQQQ는 QQQ에 비해서 3배 수익률을 올리기 때문에 3분의 1 금액으로도 같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정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서 100% 원금 손실이 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그냥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A는 본인 돈 1000만 원이랑 대출금 2000만 원을 다 날리게 됩니다. 본인 돈 1000만 원은 그렇다 치고 대출받은 2000만 원은 원금의 이자까지 내가 고스란히 앞으로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하지만 B는 본인 돈 여윳돈 1000만 원으로만 했기 때문에 100%다 날려도 원금이나 이자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돈 날리는 걸로 그냥 퉁치는 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대출 받아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내 여윳돈으로 다소 위험한 레버리지에 투자하는 게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레버리지에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시든 뭐 레버리지에 투자하시든 아니면 여윳돈으로 뭐 초우량주에만 안정적으로 투자하시든 그것은 어디까지나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다만 저는 선택권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 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제가 레버리지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투자하기에는 재미있는데 남한테 추천하기에는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특히나 멘탈이 약한 초보분들은 레버리지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정말 멘탈이 완전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냥 평범한 종목에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투자 경력이 되고 멘탈이 강하면서도 본인이 좀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한해서 한 번쯤은 고려를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투자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본인 스타일대로 밀어붙이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